자,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기기능장 65의 실기 필답형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100대 5의 변류기 1차 전류가 100A일 때 2차 전류가 4.9A로 측정이 되었답니다. 이때 비오차는 얼마인가? 라고 물었습니다. 얼씨구. 자, 일단은 요거 조금 오타가 발생을 했습니다. 얼마인가가 아니고 얼마인가 이렇게 돼야겠죠. 자, 우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오차란 무엇인가 요거 한 번만 보고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. 비오차, 일단 요 놈은 공칭 변류비와 추천 변류비 간의 차를 측정 전류비에 대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제가 간단하게 측정값에 대한 오차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오차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공칭 CTB에다가 실제 CTB를 빼고 여기에다가 다시 실제 CTB를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고, 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, 지금 구성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끝에 비오차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, 모르겠어요. 그 일부 의견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오차 해놓고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주어졌다,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. 좀 애매해서 일단 넣지 않았는데, 실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요거까지 고려할 수가 있을 거야. 그죠? 근데 이 비오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얘는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놈에 대한 단위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,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이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칭 CTB는 여기서 애초에 주어진 값, 그렇죠? 결정된 값, 저놈을 의미를 할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리 조금 체크를 하면, 공칭 CTB가 실제 100대 5, 즉 다르게 5분의 100이 되는 거고요. 그럼 실제 CTB는, 자, 우리가 말하는 CTB는 2차 전류분의 1차 전류 아니겠습니까? 근데 보시면 1차 전류가 100A 할 때 2차 전류는 4.9라고 했습니다. 그럼 실제 CTB는 몇 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를 가지고 바로 여기 계산 과정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 비오차 같은 경우에는, 자, 공칭 CTB 필요하니까 5분의 100, 그리고 빼기 실제 CTB 4.9분의 100, 자, 그 다음에 다시 나누기 실제 CTB 4.9분의 100, 그리고 곱하기 100%,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끝나겠죠.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탁 넣으면 그 계산기는 마이너스 2%라는 값을 퇴하고 뱉어낼 겁니다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%.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섯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, 소문제 1번을 보니까 CLR의 용도를 두 가지 쓰랍니다. 일단 이 그림을 보니까 뭐 여기에 CLR도 있고, 그리고 여기에 결선도를 봤을 때 Y 결선,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픈 델타 결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GPT 직접 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써서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 있게끔 구성한 회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CLR의 용도를 적어보면, 일단 이 CLR 뒤에 뭐 여기에는 지금 동그라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선택 지락 계전기, 즉 SGR, 혹은 뭐 지락 과전압 계전기 OVGR,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. 뭐 여튼 우선 뭐 여기에 뭐 SGR 선택 지락 계전기가 있다라고 치면요, 요놈이 동작하기 위한 유효 전류를 발생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여기에 뭐 SGR 외에
뭐 OVGR 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이후에 있는 계전기 작동을 해서 유효 전류를 발생시켜주고, 그리고 한 가지 더 제3 고주파를 억제시킬 수 있더라, 뭐 이런 게 있죠.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, 추가적으로 더 적어보면 실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. 계전기 구동에 필요한 혹은 뭐 이거 없이 지락 전류를 제한한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중성점 불안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더라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2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답안이 작성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소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에서 동그라미 1에 있어야 할 계전기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하고 물었습니다. 뭐 우선적으로 CLRD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택 지락 계전기가 있죠. 그래서 요거를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이놈의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선택 지락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감지가 되면 그 지락이 검출된 선로만 분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대로 적으면 지락 발생 시 혹은 지락 전류 감지 시 지락이 검출된 선로만 분리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한 가지 더, 실제 뭐 SGR 외에 우리가 OVGR, 뭐 다르게 말하면 얘를 명칭으로 적어보면 지락 과전압 계전기가 됩니다. 뭐 얘를 썼다. 그럼 이때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락 시 발생하는 과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때 과전압을 우리가 영상전압 이렇게 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2가지 중 하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. 8번째 문제입니다. 자가용 수변전 설비에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목적 3가지를 쓰라,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일단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고장 전류? 뭐 다르게 말하면 사고 전류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사고는 단락 사고가 있을 겁니다. 그럼 이때 이 고장 전류, 즉 단락 전류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다른 계통을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통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고장 전류 값을 가지고 어떤 그 해당하는 선로에 대한 차단기의 용량을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선로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계산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장 전류가 발생을 했다. 실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 단락 전류인데, 어쨌든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를 어느 정도는 뭐 전기 설비들이 버텨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전기 설비, 즉 전력기기에 있어서 큰 전류를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강도 이런 것을 설계를 해야겠네. 그래서 전력기기에 있어서 기계적 내지, 그리고 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계적 내지 뭐 열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 고장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고장 전류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차단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. 근데 실제 이 차단기가 동작을 하려면 어쨌든 이 고장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, 혹은 고장이 발생했어요,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장치도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차단기와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호 계전기, 이놈을 어떤 거 쓸지 혹은 어떤 값에 대한 걸 쓸지 선정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실제 이 외에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실제 이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통신 유도 장애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.
그리고 그 외에 계통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결정하는데 고장출류를 계산할 값이 필요하고, 그리고 끝으로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접지 조건을 검토하는 목적으로도 이 값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,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뭐 3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다, 이렇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9번째 문제입니다. 자, 거전류 차단기의 전격이 이런 경우에 간선의 굵기를 95스퀘어 그리고 접지선의 굵기를 16스퀘어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전압 강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간선의 굵기를 이렇게 선정을 한답니다. 이 경우에 접지선의 굵기를 아래 규격에서 선정을 하래요. 자, 실제 이 문제처럼 원래 전격이 이런 값을 가질 때 간선의 굵기를 이렇게, 접지선의 굵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어쨌든 뭐 전압 강화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치수를 크게, 일단 간선의 굵기를 크게 선정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간선의 규격을 상위 규격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실제 이 접지선 같은 경우에도 이 간선 굵기에 비례해서 상위 규격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히 비례시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봤을 때 간선 대 접지선 관계로서 표현을 하면 간선의 굵기가 95일 때 접지선의 굵기는 원래 16이어야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비례 관계를 쓸 거니까 이런 관계성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. 그쵸? 그래서 간선, 접지선 딱 놨을 때 간선의 굵기를 일단 120으로 놨고요. 그럼 이에 비례해서 접지선의 굵기가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. 그럼 간단하게 비례식은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 비례식을 정리를 하면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것은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하면 x 곱하기 95는 안에 거 120 곱하기 16 되겠죠. 그럼 결국 접지선 굵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쨌든 계산 과정이 필요하고 답을 또 별도로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계산 과정에는 간단히 나는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했어요. 바로 적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계산 과정이 없으면 관계는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계산 과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나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산기에 눌러보면 20.21 스퀘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값을 토대로 이 굵기를 제대로 선정을 해야겠죠. 그래서 계산값이 요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당히 큰 25 스퀘어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9번 문제는 풀 수 있더라.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10번 문제를 보시면요. 내선 규정에 의거하는 삼상유도 전동기 기동장치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? 이 문제 솔직한 말로 볼 필요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얘는 굳이 볼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? 이것 때문이죠. 그렇죠.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뭐 내선 규정, 판단 기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가 됐죠. 그렇죠. 그리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,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KEC로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기 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 하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볼 필요 있을까 싶은데, 일단 뭐 옛날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문제였구나,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내선 규정이 실질적인 폐지가 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전격 출력이 수전용 변압기 용량 10분의 1을 초과하는 삼상 유도기는 일단 이것도 제가 급하게 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. 요게 합계 출력이 아니라 합계 출력이 돼야 됩니다.
그래서 두 대를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출력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구성되겠죠. 자, 그리고 어쨌든 뒤로 쭉쭉쭉 나갔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전항에, 즉 앞항에 있어서 기동장치 중에 Y델타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 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 회로 배선에 60%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옛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체크한 요놈이 1번다, 요놈이 2번다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내선 규정이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. 그래서 뭐 이런 게 옛날에 출제가 되었었구나.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65회 필답형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. 물론 실질적으로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서 뭐 참고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풀었다는 것은 문항 정도가 되겠죠.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봤는데 요 내용이 차후 이 전기기능장 필답형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